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은 혈당량 먼저 얘기하면 혈당량이라는 게 뭐야? 혈당량이 뭐야? 혈중,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흐르는 뭐였어? 혈액이 있겠지. 피야, 이게 혈관이야. 여기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량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혈당량이 바로 뭐가 돼야 돼? 0.1%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 혈당량이 너무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야 돼?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적당량 들어와야 엔진이 타지 않고 가겠지. 여러분들 혈당량이 너무 많아버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세포 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물질 대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그게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뭣도 나와? 열도 나온다고. 그 열에 의해서 뭐가 돼야 돼? 세포가 타버린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당뇨병 굉장히 무서워. 자, 갑니다. 혈당 조절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혈당량 변화를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 자, 여기서 조심할 단어가 있는데 선생님 봐라. 내가 조금 이따 쓸 거야. 내가 조금 이따 지금 한번 읽어주고 좀 이따 설명해 줄 건데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 선생님,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하죠. 네, 기량하죠. 그럼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작용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한다 그랬어요. 근데 기량작용하는데 왜 음성 피드백 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즉, 왜냐면 얘는 호르몬이지. 그러니까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선생님 봐야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상반된 두 새끼가 뭐 하는 거야? 기량한다고. 근데 이걸 피드백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피드백이라는 말은 뭐가 되냐? 원인이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반대로 촉진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이 막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떤 반응을 해야 돼?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오고 글루카곤이 나오게끔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인슐린을 억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슐린이 막 나오고 있으면 내 간 내 시장에서 뭐라 그래야 돼? 아, 이제 인슐린 그만 나오게 해. 그럼 뭐가 나오게 해야 돼? 글루카곤 나오게 해야 돼.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지. 그걸 포괄적으로 말하면 음성 피드백에 포함되더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선생님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피드백해요. 아,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이따 설명할게요. 이 책에 쓰여 있길래 헷갈린다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한편 혈당량 증가는 에피네프린이 관여하기도 한다. 고혈당일 때 이자 요거 외워야 된다. 베타세포에서 뭐 나와? 인슐린. 알파세포에서 뭐 나와? 글루카곤 분비가 촉진되고 부신 속질에서 뭐야? 에피네프린이 나온다. 요거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혈당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이 생각보다 그닥 그래.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판을 그려서 쓰겠습니다. 자, 우리 가자. 혈당량 하면 무조건 누굴 먼저 그리냐? 간부터 그리겠지? 자, 갑니다. 얘가 간이야. 간이. 됐니? 혈당 조절의 뭐야? 표적기관은 간이 되는 거지. 물론 우리 전에 한번 외웠던 거 다시 외우자. 혈관. 우리 요 밑에 뭐 있어? 소장이 있지. 소장. 됐니? 소장에서 내가 뭘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또는 식사를 하면 시험 문제는 식사라고 많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 간에서 간으로지. 간으로 됐니? 뭐가 올라와? 포도당이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요 혈관을 굉장히 많이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소장이면 소장이 어디서? 모세 어디야? 혈관에서 어디로? 간으로 연결되는 이 혈관. 이름 되게 중요해. 뭐지? 간, 문맥. 이 혈관의 이름이 왜 되게 중요하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당량이 조절되지 않아. 여기서 혈당을 조절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 여기 포도당이 어때요? 쭉 올라오는 거야.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간문맥으로 혈당량이 올라오지 않겠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혈당량이 어떻게 돼? 조절되지 않는 혈관이 여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 간문맥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간문맥 나오면 얘의 기능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혈관이야. 알겠습니까?
자, 뭐부터 할 거야? 고혈당부터 할게요. 자, 갑니다. 고혈당이야. 그러면 내가 고혈당이라는 건 밥을 많이 먹었다는 소리야. 간문맥이 고혈당이라는 것은. 됐니? 여러분들 밥 많이 먹었니? 그러면 밥을 많이 먹으면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뭐가 왕창 오더라라는 거지? 포도당이 왕창 올라오더라라는 거야. 포도당 짱 올라와요. 그러면 간에 포도당이 짱 하고 올라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우리 간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지? 혈당량을 포도당을 저장하는 기관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포도당 뱅크란 말이야, 얘가. 근데 얘가 문제는 포도당으로 저장하질 않아. 그래서 이름도 외워야 돼, 이거. 포도당을 뭘로 저장하냐면, 잘 봐, 요거 잠깐 쓸게. 얘를 무슨 분자라 그래? 저분자라 그래. 덩어리 작은 거야. 그러면 포도당을 저장할 때 얘를 바꿔. 뭘로 바꾸지?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거야. 잘 봐. 글리코젠으로 바꾸는데 요 글리코젠을 여러분들 수능 문제로 가면 얘를 뭐라 그러지? 이걸 고분자라고 바꾸는 거야. 고분자라고 바꾸는 거야. 됐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시험 볼 때는 내신은 그 부분만 시험범위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은 전체 시험범위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었지. 이걸 무슨 작용이라고 그러지? 물질 대사할 때지.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간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고? 동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그냥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얘를 바꿔주는 애가 있겠지. 걔가 누구야? 그래. 어떤 호르몬이 와줘야 되는데 그 호르몬 여기서 외운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이자라는 기관이 또 있는 거야. 이자. 이자는 전 시간에도 했지만 무슨 기관이야? 내분비와 외분비를 모두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자에서 뭐가 분비돼?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거야. 소화 물질이라고 쓸게. 소화 물질을 분비하는 거야. 또는 소화액이라는 말이 더 낫겠다. 소화액 분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자에서 소화액을 분비했으니까 소화액은 외분비야, 내분비야? 다시, 소화액은 내분비액이야, 외분비액이야? 외분비액이란 말이야. 그럼 저게 외분비액이니까 이 외분비액을 분비했으니까 얘는 외분비샘이야, 내분비샘이야? 그렇지. 외분비샘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자는 외분비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자의 특정한 범위가 또 뒤에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곳이 있는 거야.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서 랑게르한스 섬이고, 왜 섬이라 그랬냐면 그 세포가 하나의 기관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자에 마치 섬처럼 이렇게 세포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는 걸 발견한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랑게르한스가 발견한 섬, 그래서 랑게르한스 섬. 그래. 너희들한테는 안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 알겠니? 어쨌든 이 랑게르한스 섬이 있고, 근데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할 거야. 이자에 그냥 어디? 특정한 부위. 됐니? 뭐 있어? 알파 세포와 무슨 세포가 있어? 베타 세포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베타 세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됐니? 뭘 분비해?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는 내분비도 되고 외분비도 되지. 왜냐하면 호르몬을 분비했다는 건 무슨 분비야? 왜야? 내야? 내분비지. 혈관 분비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슐린이라는,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됐니? 어디가 표적기관이야?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어주는 애야.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면 혈당량이 낮아진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슐린은 그럼 고혈당일 때 나오는 애야, 저혈당일 때 나오는 애야? 고혈당일 때 나오고, 기능은 혈당량을 낮추고,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누구고? 간이고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인슐린의 표적 기관은 간이다 뭐야 이렇게 된 거지. 별거 없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외워야 돼.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고혈당일 때는. 또는 이렇게 할까? 그럼 고혈당은 잘 봐야 돼. 신경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혈당 조절은. 신경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아.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뭐 배웠지? 티록신 배웠지? 티록신은 신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항상성 유지는 신경과 호르몬의 같은 작용이지. 서로 기작이라 그래.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작용한 거지. 그런데 티록신은 신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인슐린은 신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는 식사했을 테니까 고혈당일 때니까 얘는 교감신경에 영향을 받겠어?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받겠어? 밥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어? 기분이 나빠지겠어? 좋아지겠지. 그럼 릴렉스야? 스트레스, 흥분이야? 릴렉스니까 얘 뭐가 돼야 돼? 그래,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밥을 먹으면 기분이 편안해지지.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어때? 졸립지.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면 졸립고 편안하고 그런 걸 안단다. 알겠니? 뭐에 영향을 받아서?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야. 근데 부교감신경의 영향은 그닥 많이 받진 않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제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잖아. 바로 뭐일 때야? 뭐지? 저혈당일 때지. 우리는 고혈당일 때보다도 저혈당일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저혈당이 걸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자, 저혈당이 걸렸습니다. 그럼 내가 밥을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럼 이 간으로 뭐가 올라와? 포도당이 올라오는 게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포도당이 안 올라오니까 내가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줘야 돼? 포도당으로 바꿔야 되겠지.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내가 밥을 안 먹었을 때. 됐니? 혈당량이 간모맥을 통해서 올라오지 않는다면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 고분자를 됐니? 포도당 저분자로 바꿔줘야 되겠지.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건 동화야, 이화야? 이화작용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야? 이자야. 이자의 무슨 세포가 돼야 되겠어? 알파세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뭐 나와야 되겠어?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야.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야. 글루카곤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자의 이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아까 했지. 얘네들이 서로 기랑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인슐린이 나올 때는 글루카곤이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내가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 나오고 글루카곤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배가 고프고 지금 내가 밥을 안 먹었지. 근데 내가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럼 뭐가 빨리 나와야 돼? 글루카곤이 나올 때는 인슐린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거야? 서로 반대되는 기량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아까 얘네들을 뭐라 그랬어? 음성 피드백 작용한다 그랬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네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아이가 너한테 영향을 주면 그게 피드백이 아니라 바로 뭐야? 혈당량이 높아지면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 혈당량이 낮아지면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호르몬이 나온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혈당량이 높으면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 혈당량이 낮아지면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혈당량이 나오는 거니까 얘네들도 작용은 무슨 작용하는 거야? 음성 피드백 작용을 한단 말이지. 뭐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기량하잖아요. 그래서 헛소리 하면 안 되겠니?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지. 바로 뭐냐면 얘야. 우리는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루카곤 혼자서만 가능하지 않아. 왜? 혈당량을 높이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바빠.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급하게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혈당량이 쑥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지? 바로 급작스럽게 뭐 할 수 있어? 그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혈당량이 높으면 다치긴 하는데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 천천히 몸이 망가지겠지. 봐봐. 자동차 연료 탱크에 연료를 너무 많이 넣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지? 망가지게 하겠지만 자동차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근데 문제는 자동차 연료 탱크에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서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혈당량을 높이는 속도, 혈당량을 낮추는 속도보다 혈당량을 높이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되고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호르몬은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혈당 조절할 때 무슨 신경이 있었어? 아까 얘 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받아. 근데 이 부교감 신경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누구야? 교감 신경이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면 바로 즉각 무슨 신경이 작동하는 거야? 교감 신경이 작동하는 거야. 그럼 교감 신경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돼? 글루카곤도 분비되겠지만 자,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 이거 지울게요. 밑에 거. 아주 중요한 애 있지?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야. 여기 콩팥, 옛날엔 부신이라 그랬다 그랬지? 콩팥, 신장이라 그랬지? 그 콩팥 위에 뭐 있다 그랬어? 부신이 있는 거야, 부신. 얘 이름을 뭐란다 그랬지? 아까? 부신 전 시간에 했던 거지? 부신은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겉질, 속질. 겉질과 속질로 나눠, 이렇게. 겉질과 속질이 나눠지는 거야. 됐어요? 그럼 내가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누가 자극을 받아? 부신, 겉질이 영향을 받아. 됐어요? 부신, 속질의 영향을 먼저 받자. 부신, 속질의 영향을 받아. 속질, 부신, 속질이 빡 자극을 받는 거야. 요거 외워야 돼. 요 호르몬을 외워야 돼. 부신, 속질에서 뭐가 나오지?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나와.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이라 뭐가 달라? 화학 구조가 좀 달라. 기능은 똑같아. 알겠니? 다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이나 화학 구조식이 달라서 이름이 좀 다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생물에서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어. 알겠니? 화학에서 달라서 이름이 살짝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럼 얘 기능은 뭐 하는 거야? 에피네프린은 그지? 교감신경 분비 촉진이지. 교감신경 촉진 물질이지.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누가 나와?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야. 글쎄 이렇게 못 쓰지?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은 바로 뭐야?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뭐 한다고 써주면 되겠어? 너희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누구랑 같이 더불어? 글루카곤과 같이 더불어. 그러니까 글루카곤 혼자서 혈당량을 높이다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거야? 에피네프린한테 도움을 받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혈당량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외워야 돼. 됐니?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면 무슨 신경 촉진이야? 교감신경 촉진이야. 교감신경 촉진에 의해서 부신 속질에서 부신 속질이야. 외워야 돼. 부신 속질에서 뭐 나와? 에피네프린 나와. 이 에피네프린은 무슨 역할에? 글루카곤을 도와서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뭐 해주는 거야? 높여주는 거야. 됐습니까? 또 나와. 내가 교감신경을 자극받으면 내가 교감신경 자극받지? 내가 그럼 교감신경을 자극받지? 그럼 부신에 이번엔 어때야 돼? 겉질도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아. 이번엔 부신 겉질이야. 겉질에서 뭐 나와? 이번엔 겉질입니다. 겉질이라고 쓸게. 겉질에서 뭐 나와? 이것도 외워야 돼. 겉질에서도 뭐 나오지? 빨리.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 거야. 어이구, 얘 누구라고? 당질. 이름이 길어.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엄청난 일을 하지. 무슨 일에? 외웠어?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 그래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애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 그래서 얘가 뭘 만들어? 그렇지,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포도당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포도당으로. 알겠니? 그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계속 분비되면 어떻게 되겠어? 살이 찌겠어? 살이 빠지겠어? 살이 겁나 많이 빠지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계속 나오면 지방이 분해되는 거야. 좋은 물질이지. 알겠니? 다이어트에 짱 좋아.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면 다이어트 쫙쫙 되는 거야. 그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부신 겉질이 자극을 받으면 되겠지. 그럼 부신 겉질이 자극을 받으려면 무슨 신경이 자극받으면 되겠어? 교감신경이 작동받으면 되겠지. 그럼 교감신경이 작동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래, 맨날 뭐 하면 되겠어? 긴장, 초조, 흥분,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지. 그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 살이 빠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살 빼고 싶으면 얘기해. 알겠니? 내가 맨날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엄마 막 하고 그냥 계속 갈궈줄게. 그냥 막 속을 박박 긁어버릴게. 알겠니? 몇 날, 며칠, 한 달, 1년 막 박박 긁으면 애가 그때 피골이 상접해질 거야. 그냥 쫙 빠져가지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옛날부터 과학은 뭐야? 관상이지. 그래서 사람이 몸집이 좀 둥퉁하고 누구 있어? 우리 연예인으로 보면 대표 정용돈이라는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보면 어떻게 돼? 얼굴도 둥퉁하고 그러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우리가? 사람 좋아 보인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사람이 좀 몸매가 둥퉁한 사람들 어때야 돼? 참 저 사람 성격 좋아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 그 사람은 뭘 잘 안 받아? 그렇지?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사람이야. 그 말은 뭐야? 짜증을 잘 내지 않는다라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처럼 몸매가 약간 마르거나 좀 날카로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저 사람 참 뭐라 그러겠어? 성격 있어 보인다. 저 사람 좀 성격 있어 보이는데 좀 까탈스러울 것 같아. 좀 까칠하겠는데 보통 그렇지. 왜 그러겠어? 그래 그런 사람 보통 좀 몸매가 마르고 좀 날카로워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교감신경이 잘 작동한단 말이야. 왜 그래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니까 지방이 많이 분해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로 교감신경이 많이 흥분됐을 거라는 거지. 그럼 사람이 교감신경이 많이 흥분됐다는 건 성격적으로 뭐야? 짜증을 좀 잘 내는 거겠지. 야! 내가 짜증 내봐! 그럼 내가 기분이 좋겠어? 못생겨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짜증이 나면 나도 막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올라가겠지. 그럼 나도 모르게 교감신경이 작동되고 여기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쫙 분비되고 막 지방 쫙 분해되고 그런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얘기해.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왜 완벽한 몸매를 갖추고 있겠어? 적당히 짜증도 내고 사는 거야. 알겠니? 왜? 괜찮지? 표정들이 다, 그지? 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혈당을 증가시키는 거하고 감소시키는 거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지? 특히 시험에 나오는 거 누구 나와? 에피네프린. 됐니? 뭐야?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조금 출제율은 떨어져. 그래도 외워야 되고. 에피네프린 겁나 외워야 되고. 글루카곤 겁나 외워야 되고. 알겠니? 여기서 기량은 누구랑 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요. 인슐린과 에피네프린하고 기량해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되겠지. 기능은 비슷하긴 하지만 기량은 누구랑 기량하다 그래야 돼?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기량하다 그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은 글루카곤과 기능을 어떻게 해야 돼? 비슷하고 또는 에피네프린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도와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어디서 나오는지도 가끔 시험에 나와. 됐니? 속질에서 됐니? 에피네프린 겉에서 됐니? 당질 코르티코이드 됐어? 됐어?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것도 선생님 만들어 놨겠지? 다 만들어져 있어. 너네가 뭐 있어? 속질에서 뭐 나와? 에피네프린.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거야. 속에서. 알겠니? 속에서 나온다고. 속에서 임마. 알겠냐? 그 다음에 겉땅 그러면 됐지. 그래서 속에서 겉땅이야 임마. 겉땅이 뭐냐고요? 모르겠어. 겉땅. 그냥 만들어 보니까 나온 거 알겠니? 속의 겉땅. 왜 또 잼미 뭐라 그랬어? 아쉽다고. 조금 더 만들어 볼게 내가. 그러면 우리 잼미가 아쉽다 그러면 내가 속의 겉질 뭐 할까? 그러면 속의 겉질 그럴까?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속의 겉당질 코르티코이드 된다. 그지? 그럼 속의 겉질로 하자. 그지? 속의 겉질. 속의
에프네프린이 됐니? 좀 그런가? 괜찮지? 이 정도 합시다. 알겠어요? 참 됐어. 들었어. 됐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됐어요.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호르몬들은 싹 다 외우고. 자, 인슐린 참 어떻게 나와야 돼? 베타 세포에서 나온다. 됐냐? 인베. 그래서 요거 못 외우면 또 이게 인베, 인베스트 알겠니? 인베. 됐니? 뭐야?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야. 알구 뭐 그런 단어는 없다. 알겠니? 아, 나 이러다 노이로제 걸리겠는데. 됐어? 이렇게 외우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라는 건데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있어. 자, 갑시다. 자,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야? 그래프 분석이야. 엄청 나와. 자, 그래프 분석인데 얘 말이야, 얘 말이야. 이거 근데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 아는 친구들한테는 금방 풀어. 아는 사람들은 뭐 이러니? 아는 사람들은 금방 풀어. 야, 아는 사람들은 금방 풀어. 안 아는 사람들. 자, 보자. 혈당 조절 뭘로 하는 거야? 혈당 조절 뭘로 하는 거야? 호르몬으로 하지. 잘 봐라.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인슐린이 나오지. 글루카곤은 떨어지지. 됐네? 그러니까 인슐린 나올 때 글루카곤 떨어지는 이유는 뭐겠어? 얘네들이 뭐 하니까 그래? 기량하니까. 인슐린 나오면 글루카곤 떨어져야 되겠지. 글루카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슐린 떨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얘네들은 되게 쉽게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포도당의 농도인데 우리 포도당 주고 시험 문제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누가 인슐린이고 누가 글루카곤이야? 이렇게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그럼 누가 글루카곤이고 누가 인슐린이야? 아주 쉽지. 암기는 바로 뭐야? 잘 봐. 포도당 그래프와 인슐린 그래프가 뭐야? 그래. 대칭이 내가 뭐라 그래? 생긴 모양이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포도당의 형태로 인슐린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인슐린의 농도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왜 그러겠어? 인슐린은 혈당량을 뭐 하려고? 낮추지. 그러니까 혈당량이 올라가니까 그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의 농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항상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인슐린이면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기량하지.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의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하고 얘하고 반대 성향이 나타나니까 시소잖아, 시소. 그러니까 얘 올라갈 땐 얘는 떨어져야 되지. 얘 떨어지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 포도당 그래프 주고 얘 A, 얘 B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가장 흔한 거야. 혈당량 그래프 나오면 다 쟤야, 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 너무 중요한 거지. 됐어? 자, 뭐합니까? 그러면 얘가 운동하는 거야. 운동 시작.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체내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이야. 내가 과격한 운동을 하지. 그럼 그 포도당을 태워서 그 포도당의 무슨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를 내가 뛰면 운동 에너지로, 내가 뭐 걸으면 산을 타면 위치 뭐 포텐셜 에너지로. 그러니까 포도당을 에너지로 소비해야 되겠지. 그럼 잘 봐. 내가 과격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 내 체내에서는 혈당량이 높아지겠어, 떨어지겠어? 내가 운동을 하면 혈당량이 급격하게 떨어져야 되겠지. 특히 내가 과격한 운동을 할수록 어떻게 돼? 혈당량은 더 급격하게 떨어지겠지. 그럼 내 체내는 어떻게 해야 돼?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높여야 되겠지. 체내에서 내가 막 갑자기 이러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내가 막 엄청나게 막 에너지를 써버리면 포도당의 농도가 훅 떨어지지. 그럼 최대한 빠른 속도로 혈당량을 높여야 되겠지.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 즉각 혈당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내 변화가 나타나야 돼. 그럼 즉각 혈당량을 높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글루카곤이 쫙 올라와줘야 되겠지. 알겠니? 잘 봐. 계속 가는 거야. 그럼 내가 급격하게 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교감신경이 흥분되겠어? 부교감신경이 흥분되겠어? 그렇지.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교감신경이 쫙 흥분돼서 뭐가 나와야 돼? 아까 말한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쫙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럼 어때?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스트레스, 긴장, 초조지,
우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내가 긴장을 하지. 알겠니? 그 긴장이 뭐랑 섞이면 두려움을 하고 섞여. 알겠니? 그 긴장감이 두려움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 우린 그걸 스트레스나 불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그 느낀 그 긴장이 뭘로 느끼면 그 긴장감을 뭘로 느끼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긴장감을 뭘로 느끼면 그래 희열로 느끼면 희열 아닌데? 쏘리. 내가 말 잘못하냐. 긴장에 부정적인 느낌을 들면 그 긴장감에 내가 부정을 느끼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긴장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긍정을 집어넣으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희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그제 애들 어디 갔다 왔어? 롯데월드 갔다 그랬잖아. 롯데월드 가면 뭐 있어? 청룡열차 있지. 타고 막 올라가지. 그럼 긴장이 되지. 그럼 내가 긴장이 되는데 그 긴장감이 뭘로 바뀌는 거야? 긴장에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겠지. 와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지금 내려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그 긴장이 긍정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희열이 되는 거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쫙 분비된단 말이야. 근데 그 긍정의 효과를 갖다 내가 느끼는 거지.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구나라고. 알겠니? 그래서 내가 운동을 통해서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잖아. 그걸 초조하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운동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많아. 알겠니? 운동 중독자들은 뭐에 연결한 거야? 그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그 희열을 느끼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너네 청룡열차도 중독되잖아. 그래서 자이로 드롭이라고 하지. 저기 롯데월드에 가면 이렇게 쑥 떨어지는 거 타봤어? 형편들이 뭐 이렇게 어려워. 안 타봤어? 그 올라가서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그 감각 기억해? 안 타봤으니까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타면 아주 짜릿하단 말이야. 내는 군대 가면 해. 남학생들은 다 군대 가면 낙하훈련 받는단 말이야. 알겠니? 낙하훈련을 처음에 선생님 받을 때 낙타호에 올라가서 처음 군대 가서 낙타호에 처음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갖고 막 뭐 이거 뛰어도 되나? 이거 뛰면 죽지 않나?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조교수가 막 뭐라 해. 빨리 안 뛴다고. 기다려봐. 알겠니? 막 안 뛰어. 근데 어떻게 처음에 딱 뛰면 어떻게 돼? 우와 하고 무섭겠지. 근데 밧줄에 탁 걸린단 말이야. 사람이 탁 걸리면 무슨 감각이 딱 들어? 살았구나 하고 안도감이 확 생기면서 어때? 그 다음부터는 내려오면서 밖에 경치를 봐. 와 살다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일주일 훈련을 받거든. 그건 첫날이나 그런 거야. 그럼 둘째 날부터 어떻게 해? 올라가면 준비됐어. 빨리 가. 또 뛰어오는 거야. 와 하고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뭐가 돼요? 희열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뛰는 건 어떻게 이제 즐거움이야. 처음에 첫날은 막 뛰기 힘들고 어려운데 둘째 날은 어떻게 돼? 순간 다 뛰어. 잘 뛰어. 한 몇 번 뛰다 보면 이제 일상이야. 그냥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하고 분비되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운동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작동되는 건 스트레스가 아니야. 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단다. 오늘 숙제로 문제를 대신할게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까지도 외우자. 당뇨병에는 두 가지 당뇨병이 있지. 제1형과 2형 당뇨가 있는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학교 프린트에 꼭 이게 있더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는 프린트를 보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제1형 당뇨가 되는 거지. 제1형 당뇨는 뭐가 분비야? 잘 봐. 정상인은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도 똑같이 증가하겠지. 다시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도 똑같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혈당을 낮춰주겠지. 근데 제1형 당뇨는 우리가 당뇨병 환자는 90% 다 제1형 당뇨야. 혈당량이 증가하는데 뭐가 분비가 안 됐어? 그렇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고 있는 당뇨병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뭐가 망가진 거야? 그렇지. 이자가 망가진 거겠지.
알겠니? 이자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분비가 안 일어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제1당뇨병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치료법이 있겠어? 이 사람들 어떤 치료법이 있겠니? 그렇지. 인슐린은 어떻게 하면 돼? 주사로 주입하면 되는 거야. 인슐린 배울 때 호르몬 있지? 호르몬은 뭘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원으로 작동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냥 주사로 맞아도 되는 거란 말이야. 항원이 아니란 말이야. 두 번째, 뭘로 이동해? 혈관으로 이동하지. 그러니까 어디다 주사를 놓으면 돼? 그 아무 데나 놓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보통 우리 소아당뇨인 아이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주사를 놓고 해. 알겠어? 허벅지나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모든 곳에 다 혈관이 있으니까 다 가능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치료가 그닥 어렵지 않아. 치료가 어렵지 않다기보다는 어쨌든 주사 형태로 호르몬을 갖다 맞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얘가 문제잖아. 자, 봐. 얘 봐. 혈당량이 올라왔지. 근데 봐. 인슐린은 정상 쪽으로 올라왔단 말이야. 정상이라고 거의 같잖아, 지금 인슐린 농도가. 근데 이게 왜 당뇨병이야? 제2형 당뇨병이야. 얘 왜 당뇨지? 그래. 인슐린은 분비가 됐는데 인슐린 어디에 있어야 돼? 혈액 속에 분비가 됐겠지. 그럼 그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하지? 포도당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줘야 돼? 간에다 갖다 넣어줘야 되겠지. 잘 봐. 이 그림 이렇게 그려줄게. 알겠니? 이렇게. 그러면 이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는 거야. 수용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가 포도당이 있지. 포도당을 간에다가 집어넣어 줄 때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인슐린 수용체를 통해서 인슐린이 이 포도당과 결합해서 이리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시 인슐린 수용체를 통해서 포도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이 있어야 인슐린 수용체를 통해서 포도당이 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고 인슐린이 없는 거고 이 사람은 아예 뭐가 없어버려? 이 인슐린 수용체 자체가 없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인슐린 수용체를 통해서 포도당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인슐린 수용체 자체가 없어버리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거야, 이 사람들은. 알겠니? 그래서 제2당뇨가 제1형 당뇨에 비해서 치료가 훨씬 더 어려운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뭐는 정상이야? 이자의 베타세포는 정상이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간세포나 또는 세포에 인슐린 뭐가 없는 거야? 수용체가 매우 작은 거야. 내 말 이해갔죠? 그래서 제1형 당뇨하고 제2형 당뇨를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건 구별하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야. 혈당량이었습니다. 좀 서둘러 가겠습니다. 항상성 유지 계속 이어갈게요. 자, 봐. 체온 조절이야. 체온 조절은 시험에 나오면 제일 쉽지. 수능에는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나오면 너무 쉽단 말이야. 자, 가자. 바로 뭐냐면 체온 조절은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로 나눠. 어떻게 나오냐면 열 발생량을 증가하고 열 발산량은 감소하는 거야. 열 발생량은 내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고 발산량은 내 몸에서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걸 발산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됐니? 그럼 봐라. 내가 추워. 쌤 봐야 돼. 내가 추우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은 뭐 해야 되겠어? 감소시켜야 되겠지. 다시 할게. 내가 추우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은 감소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추울 때 어떻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냐라는 거죠. 아주 쉬운 거야. 쌤 봐. 봐봐. 이걸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외우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자, 봐. 내가 춥지. 됐니? 그럼 내가 추우면 감각식에서 야, 나 추워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추우면 열
생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지. 그럼 열 발생은 어디서 와? 물질 대사에서 오는 거지. 다시 내가 추우면 열을 발생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서 열을 발생해야 돼?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열을 발생해야 되겠지. 그러면 아 내가 추워? 그럼 너는 전부 다 어떤 방법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돼? 물질 대사가 촉진되게끔 내 몸에서 항상성 유지가 일어나는 거야. 다시 내가 추워.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 물질 대사가 뭐 돼야 돼? 촉진돼야 돼. 그럼 물질 대사가 촉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혈당량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혈당량을 높여야 되겠지. 그 다음에 물질 대사가 촉진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 티록신이 분비돼야 되잖아. 우리 물질 대사 전 시간에 한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추우면 무조건 티록신이 막 분비돼야 돼. 그럼 티록신이 분비되려면 간내 시상에서 뭐라고 생각해? 나 춥네? 티록신 분비해라. 나 춥네? 티록신 분비해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TRH 먼저 TR이야. TRH 분비가 촉진돼야 되겠지. 그럼 TRH 분비가 촉진되면 TS 분비가 촉진돼야 되겠지. 그럼 TSH가 촉진되면 티록신 분비가 촉진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내가 추워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지. 그럼 내가 추워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려면 뭐 해야 되겠어? 부신 속질에서 뭘 작동시켜야 돼? 에피네프린을 작동시켜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에피네프린을 막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간에 있던 누가? 글리, 코제니 뭘로 바꾸겠어? 포도당으로 바뀌겠지? 포도당으로 바뀌겠지? 그럼 이 포도당은 뭐 해야 되겠어? 물질 대사에서 열이 발생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울 때 무슨 신경이 작동되는 거야? 교감신경이 작동돼서 열, 발, 생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야. 아주 쉽다 알겠니? 추울 때 무조건 뭐 하면 되겠어? 혈당량을 높이려고 일어나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야. 어유 내가 추우면 열 발산량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 발산량은. 발산량은 줄여야 되겠지. 우리는 열 발산은 어떻게 하지? 야, 니네 체온 조절 누가 하는 거야? 혈액의 온도가 하는 거야. 알겠니? 혈액, 즉 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추우면 내 체액에 흐르던 혈액을 어디로 옮겨야 돼? 춥다라는 건 밖에 공기층이 차갑다는 말이지. 그럼 내 피부에 만나는 면적이 어떻게 돼? 공기랑 만나는 면적이 가장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추우면 어때? 몸을 웅크리는 거지. 그 현상은 무슨 역할인 거야? 공기와 만나는 표면적을 최소로 하려고 하는 거지.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추우면 요게 내 피부고 내 피부 밑에 여기다 그냥 그릴게. 내 피부 밑 바로 밑에 뭐가 있는 거야? 혈관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추우니까 밖에가 저온이지. 그럼 이 혈액이 따뜻한 물인 거지. 얘를 피부랑 가깝게 만들어야 돼. 피부 안쪽으로 옮겨놔야 돼. 얘를 피부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혈관 수축이라는 말은 내가 혈관이 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공기랑 만나는 표면적을 가장 적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야. 그래서 혈액의 온도가 떨어지는 걸 뭐 해야 되겠어? 막아주는 거란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여기가 피부고 피부 밑에 바로 밑에 우리 뭐가 있는 거야? 혈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우면 이 혈관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혈액의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내가 추우면 내 몸을 돌돌돌 말아서 공기랑 만나는 표면적이 적게 하는 원리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추우면 나는 혈관이 어떻게 돼야 돼? 수축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혈관 수축이라고 하는 거야. 열, 발, 산량을 줄이기 위한 행동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없는데 뭐 있어? 뒤에 밑에 있어? 임목은 수축이라 그래. 임목은이라는 건 뭐야? 이게 털이야, 털. 그리고 이 털을 잡고 있는 근육이 있어. 알겠니? 그 추우면 임목은 수축이야. 그러면 이 털을 잡고 있는 근육이 쫙 하고 수축되는 거야. 그럼 털이 일종의 누워있다가 어떻게 돼? 털이 딱 수축되면 이 털이 딱 쓴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닭살 돋는다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닭살이 딱 돋는 거란 말이야. 그럼 순간적으로 무슨 신경이 작동되는 거야? 교감신경이 확 작동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공포 영화 같은 걸 보는 거란 말이야. 공포 영화를 같은 거 보면 갑자기 귀신이 확 나오지.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교감신경이 확 작동하지. 그럼 어떻게 돼? 잇모근이 탁 쓰지. 그럼 뭐 하는 거야? 교감신경이 작동되니까 털이 딱 쓴 거지. 그 순간 내 간내나 내 되뇌는 뭐라 그래? 춥구나라고 느끼는 거라고. 알겠니? 뭘 속여먹는 거야? 그치? 뇌를 속여먹는 거란 말이야. 진짜 추운데 더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공포감이 마치 내 감각신경에서 한기를 느끼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치 닭살이 딱 돋았는데 그건 공포감으로 닭살이 돋았는데 내 뇌에서는 뭐라 그래? 추워서 닭살이 돋은 걸로 속여먹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뇌를 잘 속여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은 뇌를 속이는 방법도 나중에 배워. 알겠어? 그럼 뇌를 잘 속여먹어, 니네. 됐어요? 준비 잘, 그지? 뇌를 잘 속이지? 우리, 그래, 많이 속여먹어. 추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따로 외우는 거 아니야. 춥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아, 내가 발산량을 증가시켜야 되고 발산량은 감소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무슨 뜻이야? 이 말은 무조건 뭐야?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몸 떨림, 이것도 마찬가지야. 몸 떨림과 같은 근육 운동이 활발해진다. 무슨 뜻이야? 몸 떨림은 물질 대사 촉진이잖아. 내가 막 추울 때 달달달 떠는 건 뭐가 돼야 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지. 근데 우리 에너지 소비일 때 얼마야? 약 34%만 ATP로 해서 근육을 떠는 거고 나머지 66%는 뭘로 방출해? 열로 방출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추울 때 막 달달달달 떤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내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66%의 열이 발생할 테니까. 자, 열 발산량은 감소시켜야 되겠지? 아까 말한 대로 바로 뭐 있어야 돼? 혈관을 수축하는 거야. 그럼 혈관을 수축하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은 많이 줄겠지. 됐어요? 열 발산량 감소한다. 이제 간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니? 이번엔 뭐야? 열. 덥대. 더워. 더워요. 덥다니까? 덥습니다. 덥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 더워. 간내 시상에서 뭐라 해? 덥다고 감지가 됐어.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아이고 더워라. 어우 덥네. 자, 그럼 간내 시상에서 뭐라 해야 돼?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감소해야 되겠지.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 물질 대사가 촉진돼야 돼? 물질 대사가 억제돼야 돼? 그렇지. 물질 대사가 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물질 대사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물질 대사를 안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티록신 분비가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티록신 분비가 안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포도당은 똑같이 있더라도 혈당량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내가 춥든 덥든 내 몸에서 포도당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겠지. 근데 내가 더우면 티록신 분비가 억제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티록신 분비가 안 되니까 포도당이 있어도 걔를 뭘로 바꾸지 않아?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열을 발생을 안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 티록신 분비가 잘 안 돼. 알겠니? 그리고 뭐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활기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쭉 누워 있으려고 그러고 더워. 왜냐면 내 체내에서 지금 뭐가 돼야 돼? 에너지 소비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돼? 집에 그냥 누워 있고 싶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티록신 분비가 안 된단 말이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티록신이 과다한 사람들은 성격이 어때? 활동적이고 활발한단 말이야. 막 뛰어다니려고 그러고. 왜? 막 뭐 에너지가 넘쳐난단 말이야. 알겠니?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들, 우린 집순이, 집돌이라고 그러고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티록신 분비가 조금 적어. 나가서 에너지 소비하는 게 싫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성격은 뭐야? 이런 신체에서 오는 거야. 가자, 아무튼. 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더워. 그러니까 뭐야? 물질 대사가 적게 하기 위해서 티록신 분비가 적어져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 와, 열 발산량은 뭐 해야 되겠어? 더우니까
증가시켜야 되겠지. 열 발산량이 증가되려면 피부 근처까지 어떻게 돼야 돼? 됐니? 혈관이 넓어져야 돼. 가장 피부 가까이 와야 돼. 피부 가까이 와야 돼.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열을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운 날 운동하고 나서 그래서 오늘같이 좋은 날이잖아. 근데 밖에 나가서 막 축구 같은 거 하고 야구 같은 거 하고 사람 만나봐. 얼굴이 빨갛지. 얼굴이 벌겋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혈관이 팽창돼서 가장 피부 근처까지 혈관이 팽창돼서 내가 뻘건 건 내 피부 가까이 뭐가 와 있다는 거야? 혈관이 보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피부가 원래 뻘개요. 그딴 건 없는 거 알겠니? 빨간색 사람은 없어. 혈관이 팽창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먹으면 얼굴이 뻘개지는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술 먹으면 왜 얼굴이 뻘개지는 거야? 그 알코올에 의해서 지금 뭐가 돼야 돼? 혈관이 확 팽창당한 거야. 됐니? 특히 얼굴 쪽에 피부 혈관이 팽창당한 거지. 그럼 팽창되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따뜻한 36.5도짜리 물이겠지. 그 물이 열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더우면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혈관을 팽창시키는 거야. 이거 똑같지. 사람이 더우면 어떻게 돼? 몸을 여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더우면 왜 몸을 열어? 내 몸의 열을 공기 중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지. 혈관도 똑같은 거야. 혈관도 몸을 열어 피부가 팽창돼서 피부 근처까지 혈액을 보내려고 하는 거지. 열 발산량을 뭐하기 위함이야? 증가시키기 위함이란 말이야. 더우니까. 알겠니? 곧 우리 더운 계절 오지? 됐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체온 조절은 시험 문제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써 있는데 그럼 체온 조절도 신경이 영향을 받아요? 네, 받죠. 그럼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이고 그럼 교감신경은 추울 때 교감신경이 이제 물질에다 막 촉진시켜야 되니까. 그럼 더울 때는 부교감신경이 촉진돼요? 그러진 않더라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기량작용에 의한 교감과 부교감 작동이다기보다는 체온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거의 작동하는 것 같아 보여요. 알겠니? 그래서 우린 추울 때만 교감신경이 강화되고 더울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한다라는 말보다는 어때? 교감신경이 좀 억제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아, 완화되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또 여기서 왜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지. 왜? 우리 인간의 몸은 수학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뭐 한 거야? 진화되어 온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잘 써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이 조금 완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은 수능이나 시험에 잘 안 내는 거야. 알겠니? 딱히 어떻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체온 조절은 아주 대표적으로 신경과 호르몬이 같이 작동하는 거야. 신경과 호르몬이. 자, 갑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호르몬은 누구야? 삼투압. 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보면 누가 나와야 돼? 티록신. 근데 티록신은 시험 문제에 티록신의 기능보다는 피드백을 설명하는 문제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호르몬, 티록신은 모든 작용에 같이 작동되지 물질 대사니까. 근데 호르몬만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러면 삼투압이 가장 흔한 거야. 삼투압. 알겠니? 그래서 삼투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삼투압 조절입니다. 라고 삼투압 갑니다. 삼투압 혈당 조절의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자, 삼투압이 뭐냐라는 거지. 일단 삼투압은 쉬운 말로 하면 뭐가 돼야 돼? 그냥 체내 농도 그러시면 돼요. 알겠니? 체내 농도. 그래서 뭐 땀을 흘리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체내 농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농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삼투압은 체내 농도고 우리는 그 삼투압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체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삼투압 조절은 체내 농도 조절이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역시 마찬가지야. 이 문제를 여기서 이 책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한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쉬운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쉬운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자, 삼투압 조절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야? 콩팥이야. 일단 삼투압이 일어나는 장소를 물어보면 어떻게 돼야 돼? 콩팥이야, 콩팥. 됐니? 그럼 이 콩팥이고 이 콩팥을 이루는 세포. 콩팥을 이루는 세포 있지? 그 세포의 하나. 됐니? 콩팥을 이루는 이 세포 하나를 뭐라 그러지? 레프론 또는 신단위라 그래. 신장, 옛날에 신장이어서 그 신장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단어가. 그래서 신단위 또는 신단위라는 말도 쓴단 말이야. 네프론 구조, 신단위 구조. 알겠니? 그래서 신단위 구조를 하나 그릴 거야. 지금 뭘 그리겠다는 거야, 선생님이? 세포 하나 그리겠다는 거야, 세포 하나. 아주 중요한 그림이다. 요거 2번 나오지. 그래서 왜 2번 나오냐? 옛날에 이거 어디서 한 번 했지? 어디서 했더라? 저 앞에서 한 번 해. 짠. 직선을 못 그려. 야! 보통 이렇게 보통 그래, 우리. 이렇게 할게. 요 하얀색 분필이 지금 뭐야? 모세혈관이야. 됐니? 혈관이야. 됐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 누구를 구성하는 혈관이야? 그렇죠. 콩팥을 구성하고 있는 혈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가 이렇게. 얘가 매우 중요하지? 엄청 중요한 거야, 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혈관의 이름은 뭐라 그러냐면, 자, 봐. 콩팥에서 어디로 왔어? 자, 봐. 심장에서 콩팥으로 들어오겠지? 심장에서 콩팥으로 들어온 이 혈관의 이름 뭐야?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왔어. 얘를 뭐라 그래야 돼? 콩팥으로 왔어.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 동맥이야, 콩팥 동맥. 아, 그래서 내가 콩팥 동맥이야. 됐니? 그럼 콩팥 동맥이 어디를 지나? 됐니? 신단위를 지나면서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지? 요 미세한 구멍을 우리가 뭐라 그래? 사구체라 그래. 여기를 사구체라. 여기를 사구체라 그래. 그럼 이 사구체에서 뭐가 나와? 그래, 여기서 여과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여과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웃긴 거야. 어떤 게 여가 되고 어떤 게 여가 안 돼. 이게 우리 지금 이 단어는 아닌데 이게 꼭 시험에 나오기도 하더라고. 됐어요? 잠깐만 할게. 얘가 아주 미세한 구멍이어서 덩어리가 큰 것들이 있지. 누구 있어? 덩어리 큰 거. 단백질. 덩어리 큰 거 있지. 누구? 혈구. 덩어리가 큰 건 단백질과 혈구는 여과가 안 돼. 알겠니? 그럼 여기서 뭐가 여과되는 거야? 오늘 해야 될 거 물이야, 물. 됐니? 여기에 물이 여과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 중에 됐니? 여기서 수분은 이쪽으로 대부분 다 여과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모세혈관인데 요 물이 타고 가는 이 노란색 있지? 요 노란색. 물이 타고 가는 요 노란색. 이게 중요한 단어야.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하지? 여기를 새. 간다는 새자야. 뭐라 그래? 뇨. 오줌 요자야. 관.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관인데 오줌을 만들어내서 오줌으로 가는 관이다. 그래서 여기를 세뇨관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 이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 이름이. 여기 모세혈관, 여기 뭐야? 세뇨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간내 시상에서는 잘 가라 이제 시상 간다. 간내 시상에서는 요 모세혈관 어디에 모세혈관이야? 콩팥의 모세혈관. 내 무엇을 느끼는 거야? 삼투압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여 삼투압, 여기에 모세혈관의 삼투압을 누가 간내시상에서 느끼는 거야. 간내시상에서. 알겠니? 이제 가자. 그러면 간내시상이고 요거 남겨야 되겠지. 뇌 밑에 있고 뇌하수 최고. 뇌하수의 앞쪽이 아니라 어디서? 뇌하 뒤쪽이지. 뇌하수 쪽이 뒤쪽에서 뭘 분비해?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얘 이름이 엄청 중요하지. 얘 이름 누구야? 항이뇨 호르몬. 야, 여기에서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또 이름 뭐라 그래? 항이뇨 호르몬 다른 말로 ADH라고 하는 거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걸 외워 너희들은. 요 항이뇨 호르몬 ADH 이걸 한국말로 외워. 이걸 뭐라 그러지? 수분 제흡수 호르몬. 얘를 수분 제흡수 호르몬이에요. 수분 제흡수 호르몬이라고. 얘를 수분 제흡수 호르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분 제흡수가 뭐냐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수분 제흡수가. 여기서 말하는 수분 제흡수가 뭐니? 응? 여기서 말하는 수분 제흡수가 뭐야? 지금 어디에서 여과 됐어? 어디서 여과 됐잖아. 어디서 여과 됐잖아. 지금 어디서 여과 됐어? 그렇지. 사구체에서 여과된 거지. 그러니까 한 번 걸러진 거지. 그래서 얘가 수분 제흡수 했다라는 말은 잘 따라와야 돼. 여기서 여과된 물이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올라오는 거. 이걸 수분 제흡수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여과됐던 물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다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올라오는 거. 이걸 우리가 수분 제흡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분 제흡수를 담당하는 애가 누구야? ADH야. 그랬더니 이 수분 제흡수를 담당하는 애가 ADH라고. 이해됐니? 그럼 이제 우리는 아주 쉽지. 그러면 이 모세혈관의 삼투압을 누가 느낀다 그래서 간내시상에서 느낀다 그랬지. 그러니까 수분을 제흡수한다는 건 이 모세혈관의 농도가 높을 때 수분을 제흡수해야 되겠어? 모세혈관의 농도가 낮을 때 수분을 제흡수해야 되겠어? 그렇지. 높을 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안 먹었어? 물을 안 먹고 버티거나 또는 뭐 할 때? 짠 음식을 먹었어. 내가 음식을 매우 짠 음식을 먹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모세혈관에 농도가 높아졌겠지. 혈관의 농도가 높겠지. 됐니? 그럼 여기서 봐. 사구체에서 여과된 물이 이렇게 가지. 됐니? 그럼 여기를 집합관 지나고 여기를 가면 뭐라 그래? 여기에 방광이라는 거야. 방광. 방광에 뭐가 모이겠어? 물이 모이겠지. 근데 내가 지금 혈관의 농도가 높으면 이 물을 재흡수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줌으로 가는 물을 재흡수해서 모세혈관의 삼투압을 낮춰야 되겠지. 알겠니? 그럼 이제 봐. 이제부터 시험 문제니까. 그러면 내가 수분을 재흡수하면 모세혈관의 삼투압은 농도는 낮아지겠지. 그럼 오줌으로 가는 물의 양은 많아 작아? 작지.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높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삼투압과 오줌 삼투압은 항상 어떻게 움직여야 돼?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료에서 모세혈관의 삼투압의 자료를 주고 오줌 삼투압을 묻거나 오줌 삼투압의 자료를 주고 모세혈관의 삼투압 변화를 묻거나 이렇게 되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ADH 어디서 나와? ADH 어디서 나와? 뇌하수의 후엽에서 나오고 무슨 역할에? 수분 제흡수하고 수분 제흡수할 때 언제 하는 거야? 콩팥에서 하는 거고 콩팥에서 언제 하는 거야? 체내 삼투압이 높을 때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죠? 두 번째, 그러면 얘는 아주 중요한 거야. 체내 농도를 조절하는 게 주요 기능인데 이 체내 농도를 조절하는 걸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얘가 무슨 조절도 하는 거야? 혈액의 양을 조절하거나 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혈압이 조절되는 거야. 자, 혈압 얘기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음식을 계속 짜게 먹어. 내가 음식을 계속해서 짜게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혈액의 농도가 높겠지. 그럼 혈액의 농도가 높으니까 사구체에서 여과된 물이
오줌으로 갈 때 여기서 계속 뭐가 돼야 되겠어? 수분 제흡수가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면 이 모세혈관의 혈액의 양이 어떻게 돼야 돼? 많아지겠지. 그럼 모세혈관에 조그마한 혈관인데 거기에 물의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혈관이 팽창되겠지. 혈액이 팽창되면서 그 혈관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고혈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짜게 먹으면 대부분 고혈압과 관련된 질병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짜게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우리 대동맥이나 대정맥처럼 혈관이 큰 것들은 물의 양이 많아도 늘어날 수 있는데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 있잖아. 어디 있어? 뇌혈관 같은 것들 얼마나 가느다란데. 근데 내가 음식을 너무 짜게 먹어서 뇌혈관 같은 게 막 부풀어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위험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음식은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음식은 무조건 싱겁게 먹기를 바란다. 두 번째, 또 뭐 있겠어? 얘가 혈액의 양도 조절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혈액의 양도 조절해. 이건 같은 말이야. 잘 봐. 우리 몸의 체액의 혈액의 양이 작으면 어떻게 돼? 상반되게 혈액의 양이 적다는 건 물의 양이 작다는 거야. 그럼 물의 양이 작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삼투압이 낮은 거야, 일반적으로. 소리 말을 잘못했다. 높은 거야. 그러니까 물의 양이 작으면 일반적으로 농도가 높겠지. 라면 끓일 때 물 조금만 넣고 끓여봐. 라면이 짜겠냐고 싱겁겠냐고. 짜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DH는 언제도 분비가 가능하다는 거야. 혈액량이 작을 때도 분비가 되는 거야. 알겠니? 반대로 혈액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 물의 양이 많으면 체내 농도가 일반적인 경우야 낮겠지. 라면 끓일 때 물을 잔뜩 넣고 끓여봐. 알겠니? 라면 하나 끓일 건데 이따만한 냄비에다 라면을 끓여봐. 그럼 싱겁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의 양이 어떻다는 거야? 많으면 삼투압이 일반적으로 낮은 경우야. 이해됐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DH가 분비가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ADH 분비는 문제를 많이 응용해서 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뭘 알아야 돼? 어디서 작동되는지. ADH가 어디서 작동된다고? 콩팥. 콩팥에 있어서 수분 제흡수는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 세뇨관에서 물을 제흡수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을 제흡수하는 걸 뭐라 그래? 제흡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호르몬 문제였으니까 호르몬에 집중하자. 이 그래프입니다. 되게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 엄청 중요해.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조금 돌렸는데 약간 옆으로 우리 카메라가 좀 돌렸어. 이만큼 되면 되겠다. 그지? 됐어요. 자, 봐. 이 그림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얘야. 얘 그림이지. 시간에 따른 혈장 삼투압의 변화, 오줌 삼투압의 변화, 오줌 생성량의 변화인 거야. 됐니? 잘 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얘를 또 A, 얘를 또 B 이렇게 써놓을 때가 많지. 그럼 누가 혈장 삼투압이고 얘는 누가 오줌 생성량이야. 물론 이 책은 오줌 생성량이라고 했는데 어떤 책을 보면 오줌 뭐라고도 써있어. 삼투압이라고 써있어. 뭐 상관없어. 오줌 생성량이나 오줌 삼투압이나 큰 차이는 없어. 됐니? 잘 봐. 그러면 이 그림이 딱 나오면 누가 오줌이고 누가 혈장이야. 그렇죠. 무조건 변화 큰 게 오줌이야. 알겠니? 오줌은 방광에 모였다가 배출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삼투압이 일정할 수 없지. 물을 많이 먹으면 오줌 삼투압은 뚝 떨어졌다가 물을 안 먹으면 오줌 삼투압은 올라가야 되겠지. 근데 내가 물을 먹든 안 먹든 내 몸의 항상성 유지에 의해서 혈장 삼투압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 변화 폭이 뭐 하겠어?
매우 작아야 되겠지. 아, 당연할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만약에 오줌이고 됐니? 이게 만약에 혈장이라면 혈장 삼투압이라면 혈장 삼투압의 변화는 이따만큼 큰데 오줌 삼투압의 변화는 이만큼밖에 없으면 이상하잖아. 설명이 안 되고.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물을 먹던 물을 안 먹던 소금을 먹던 소금을 안 먹던 간에 내 체내의 항상성 유지 시스템에 의해서 혈장 삼투압의 변화는 매우 작은 거야. 하지만 오줌 삼투압은 내가 방광에다 잠깐 보관했다가 몸 밖으로 내보낼 거니까 걔가 삼투압이 일정할 필요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와서 누가 혈장 삼투압이다, 누가 오줌 삼투압이다, 그걸 고민하는 놈이 있더라고. 그걸 보자마자 선생님 물 먹었으니까 오줌 삼투압이 높아지고 물 먹었으니까 혈장 삼투압이 나빠져서 이게 설정일 수도 있잖아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알겠니?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변화 큰 게 무조건 오줌 삼투압이고 변화 작은 게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혈장 삼투압이 돼야 된다고. 아주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혈장 삼투압이지. 그러니까 얘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진단 말이야. 얘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항인효 호르몬의 됐니? 농도도 높아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혈액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말 잘못했다.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야?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도 높아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에 항인효 호르몬이 반응한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간단한 거지. 근데 여기는 문제 오늘 숙제로 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완자가 지금 풀려져 있어서 내가 프린트로 숙제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문제 풀 때 아주 많이 나오는 거야.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갈 건데 자 봐.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호르몬 X의 농도도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과 이 호르몬은 지금 무슨 관계야? 서로 비례 관계인 거지.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Y축도 증가했으니까 그럼 이 X는 누가 돼야 되겠어? 항인효 호르몬 ADH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여기도 있잖아. 물을 섭취하든 말든 하나는 오줌이고 하나는 혈장인데 이거 그런 양심이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A, B 줘버리면 누가 오줌이고 누가 혈장이야. 그걸 바보처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아니라 하나는 혈장 삼투압이고 하나는 오줌 삼투압이야. 그럼 변화폭이 크네 오줌, 변화폭이 작네 혈장이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보는 눈이 있으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재민아 꺼라. 50% 출석률에